기자추 만지용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메이저리거 이 김하성 씨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볼까 합니다. 최근까지 이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씨의 얘기를 다뤘었는데 물론 두 개의 성격과 사안은 다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스포츠 스타들이 이런 논란을 휩싸이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데 현재 형사 고소와 언론을 통한 폭로 그리고 출국 금지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뭘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김하성은 왜 4억 원이나 되는 합의금을 건넸을까? 그리고 둘은 분명 절친인데 절친했던 두 남자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제가 볼 때 그 시작은 이 합의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양측의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4억 원을 건넨 건데 4억 원을 건네는 그 근거가 합의문 안에 담겨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이번 사태를 분석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합의문에는 어떤 내용, 어떤 요구와 주장들이 담겨 있는지 조목조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김하성 씨가 지난달 27일 공갈 협박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후배인 임혜동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내용 인증, 김 씨가 미국으로 진출하기 직전인 2021년께 임 씨를 비롯한 동료들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고 임 씨가 폭행을 당했다면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게 김하성 씨 측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임 씨는 어떤 입장을 내고 있냐?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자신을 때렸다면서 임 씨의 변호인은 김하성에게 맞았을 때의 모습이라며 턱과 목, 배 등에 상처 입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하성 씨 측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1일 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죠. 임 씨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발언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겠다고 밝혔고요. 자, 임 씨가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냐 보면은 지난 7일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김 씨에게, 즉 김하성 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하성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게 나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무릎 꿇는 것이었다.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임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요. 기존에 조사한 참고인 4명 외에 참고인 1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향후 두 사람에 대한 대질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부터 곧바로 합의서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합의서 지난 2021년 12월 15일 다음에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갑은 김하성 그리고 을은 임혜동입니다. 양쪽 간의 주소까지 상세히 적으면서 굉장히 이 합의서의 기본적인 틀을 갖춘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문을 보면 갑과 을은 2017년경부터 본 합의서 체결 시점까지 당사자들 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정리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 합의서를 체결한다라고 전했고요. 을은, 즉 임혜동은 당사자들 간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갑에게 합의금을 요청했으며 갑은 이에 동의해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갑은 본 합의서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위임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정확히 변호사 입회 하에 법적 효력이 있도록 작성이 된 그런 합의서란 뜻이죠. 자, 지금 이 전문 안에도 여러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2017년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 요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정리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합의를 할 땐 특정 사건이 거론이 되죠. 이러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러이런 마찰, 이러이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합의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2017년부터 2021년 4년 동안에 이 두 사람의 일을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한간에 제기됐던 이 술집에서의 불미스러운 일 외에도 4년간 두 사람 사이에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야 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을은 당사자 간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즉 4년간 그들 사이에 어떠한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갑에게 합의금을 요청하였으며 갑은 이에 동의했다. 즉 합의금 4억 원은 누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 임해동이 먼저 요청을 했다는 거죠. 어떤 사건인지 아직 확인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김하성 씨가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먼저 돈 줄 테니까 그만해, 말하지 말아줘, 이게 아니라 임해동이 먼저 이 돈을 요구했다는 거죠.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2억 원, 2022년 12월 31일까지 2억 원, 총 4억 원인데 실제로 이 4억 원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더 볼게요. 을은 갑에게 금원을 모두 지급받을 경우 추 갑을 상대로 일체의 문제 제기, 괄호 열고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포함하며 갑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체의 사건에 대해 언론 제보, 개인 SNS 게시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더 포괄적으로 그 어떠한 노출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을은 본 합의와 관련된 일에 대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는 방식으로 갑에게 연락하거나 갑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을이 직접 갑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을로부터 사실관계가 제3자에게 전달되어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을은 본조 제5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두 사람 간의 합의 조건을 다시 한번 쭉 들여다볼게요. 일단 두 사람 간의 일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일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추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합의금으로 4억 원을 받고 더 이상 이거를 문제 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 일은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가 됐고 소송전으로 번졌고 여러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합의서는 사실상 파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과연 누가 이 계약을 먼저 파기했을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측이 2021년 작성한 이 합의서를 보면은요, 임해동이 먼저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이뤄진 것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합의서에는 외부의 합의 내용이 유출될 시 임해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한 조항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은요, 오히려 임해동이 지난 10월 김하성이 합의를 먼저 파기했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변의 여러 변호인을 통해서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자, 이 합의문이 작성됐을 때 외부 발설 시 무언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지키고자 했던 사람은 누구죠? 김하성입니다. 그래서 김하성은 이게 외부에 발설되지 않도록 4억 원을 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고 합의금으로 4억 원을 건넨 김하성이 이를 먼저 발설하고 합의를 어겼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10월에 합의 파기를 주장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김하성은 2021년 이후에 미국에 진출을 했고요. 특히 올해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4억 원을 주고 합의를 했고 이 사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막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김하성이 파기를 했다? 이거는 김하성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식으로 김하성 씨가 이걸 파기를 했는지 임 씨가 보다 구체적으로 향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극적으로 궁금해지는 거. 그러면 4억 원을 왜 줬냐? 이게 보통 큰 돈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돈을 줄 때는 이 돈에 상응할 만큼 잘못을 저지르고 지켜야 될 무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당시 그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그 술집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11일 SBS 보도입니다. 당시 이 술자리에 동석한 야구 선수 A씨는 즉 김하성과 임해동 사이에 말다툼이 조금 있었다. 이런 와중에 제가 임해동에게 얼굴 쪽을 맞았고 그걸 본 김하성이 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게 됐다. 즉 물리적 접촉은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이 A씨,
서로 정말 엄청 친한 사이다. 친한 사이끼리 주먹 다짐을 못하니까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다툼이 있었다면서 일방적 폭행이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진정된 후 오히려 임혜동 씨가 김하성에게 사과를 했고 현장에서 화해까지 했다는 게 A씨의 전언입니다. 그는 해동이도 하성이 형 제가 죄송합니다. 선을 넘어서 형 미안해라고 했고 김하성도 형도 너한테 말 너무 막해서 미안하다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또 화해를 한 뒤에 일행이 같이 밥을 먹고 사우나까지 간 뒤 이튿날 둘이 함께 또 미국까지 출국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건은 그때 일단락 지어진 걸로 보이죠. 근데 이 정도 사안을 갖고 4억 원을 주고 합의를 한다? 변호사들, 법률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안 자체는 4억의 합의금을 받아낼 만큼의 사안이라 볼 수 없다는 거죠. 상식적인, 합리적인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시기입니다. 2021년이죠. 그때는 코로나19가 최고치, 공포감도 가장 극대화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집합 금지 등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규율이 만들어졌었죠. 실제로 몇몇 연예인들이 이 시기에 유흥업소에 가거나 혹은 기준 이상 인원이 모였다가 처벌을 받고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코로나19 시기에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시기임에도 이를 위반했다는 점이 김하성 씨의 약점이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거죠. 자, 그래도 설령 그렇다 할지언정 4억 원? 이게 말이 돼? 할 수 있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하성 씨는 2018년 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금메달은 어떤 의미죠? 병역 특례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역 특례, 군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5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힘들죠. 봉사활동 역시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봉사활동끼리 막혀서 이 시간을 채우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김하성 입장에서는 본인의 병역 의무를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출국해서 활동하는데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김하성 측에 따르면 임혜동은 이 술자리를 빌미로 경찰과 병무청에 신고하고 언론에 알리겠다. 미국에서 야구를 못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 김하성은 메이저리그에서 몇백억 원을 벌 사람인데 10억 원 정도는 받아야 보상이 될 것이라고 소속사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병역특례법상 금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제가 취소가 됩니다. 즉, 김하성 씨가 이런 집합금지라든지 혹은 병역특례자로서 본인이 마쳐야 될 봉사활동을 다 마치지 못했을 경우 이 병역 혜택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본인이 금메달을 따서 병역특례 대상이 됐는데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미국 활동을 꿈꾸는 김하성 씨 입장에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노리고 임 씨가 김하성 씨를 압박을 했고 그에 따른 합의금 4억 원이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임혜동 씨는 초창기에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입을 열었는데 최근에는 비교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혜동 씨의 입장이 나오면 이 내용 역시 저희가 공정하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달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향후 두 사람 경찰에서 대질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대질조사가 진행되면은 두 사람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과연 진실이 무엇일지 보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거든요. 그 내용 역시 취재 후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